안녕하세요. 보통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분율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구분은 지배력입니다. 지분율이 모자라도 지배력이 있다면 한 단계 위로 올려줍니다. 18%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유의한 지배력이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요. 41%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지배력이 있다면 종속기업으로 분류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동기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주주는 두 곳입니다. 김밥이 60%, 순대가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밥이 천국의 지분을 60%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김밥의 종속기업이 되어야 할 겁니다. 지분율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 60% 주주 김밥과 40% 주주 순대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밥이 지분율이 과반수지만 경영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순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계약이죠. 이럴 경우 김밥은 지분율이 아무리 많아도 순대와의 계약으로 인해 혼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온전한 지배력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김밥과 순대가 천국이라는 기업을 공동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종속기업도 아니고 관계기업도 아닙니다. 공동기업이죠.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래도 종속기업보다 공동기업은 지배력이 떨어진 상태죠. 관계기업과 비슷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기업도 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는 지분법으로 합니다. 즉 연결회계를 하지 않고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좀 더 심화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콜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천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분율이 조금 다르게 김밥이 90%이고 순대가 10%입니다. 이건 볼 것도 없이 김밥이 천국이라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상태죠. 왜? 무려 90%에 달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계약이 들어갔습니다. 콜옵션이죠. 지금은 10% 지분을 가진 순대지만 언제든지 90% 주주 김밥으로부터 천국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를 사올 수 있습니다. 만약 40%의 지분을 사오는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김밥은 50%가 되고 순대는 순식간에 50%로 지분율이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지분율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김밥이 9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짜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언제든지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50% 대 50%로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이 들죠? 뭔가 애매하죠. 그러면 현재 90% 주주인 김밥은 자회사 순대를 종속기업으로 봐야 하나 관계기업으로 봐야 하나,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종속기업인 것 같은데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관계기업인 것 같죠. 그래서 판단 기준이 콜옵션 행사가 된 것입니다.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지 않다면 종속기업으로 보는 것이고요.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할 것 같다면 관계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알죠? 그건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할 때 사들이는 가격을 보면 됩니다. 순대는 주당 3만원에 김밥으로부터 천국의 주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3만원보다 천국의 주가가 높다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이득이니까요. 만약 3만원보다 천국의 주가가 낮다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천국이 상장사일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상장사일 때는 참고할 만한 주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비상장사 천국의 기업가치를 평가해보면 되는 것이죠. 기업가치를 평가해보니까 많이 올랐다? 외부평가기관에게 의뢰해보니 천국의 기업가치가 주당 3만원 이상이다. 그렇다면 순대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가치가 안 올랐다. 주당 3만원보다 아래다. 그러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비슷한 문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있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소급해서 말이죠.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하지 말고 처음부터 관계기업으로 회계 처리한 것처럼 바꾸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천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밥이 9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순대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분율이 50% 대 50%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기준은 결국 천국의 기업가치가 콜옵션 행사 가격보다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일 겁니다. 만약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해서 지분율이 50% 대 50%가 되면
청국에 대한 지배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처럼 김밥이 단독 지배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지분율이 50대 50이거든요. 이럴 땐 공동지배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고 나서 공동지배 기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공동지배 기업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르면 순대가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들면 실제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시점에 김밥이 청국을 공동지배 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판단해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청국이 비상장사라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상장사라면 주가가 콜옵션 행사가인 3만원보다 높아지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 공동지배기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사는 주가가 없습니다.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 평가 기관에게 밸류에이션을 맡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밸류에이션에는 많은 추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은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계법인의 이름을 걸고 공정하게 가치평가를 해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추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숫자는 원래 정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느 관점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숫자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미래 성장률을 5%로 할 것이냐 6%로 할 것이냐 결정하는데 둘 다 나름의 논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라는 조그마한 차이가 DCF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이왕이면 6%로 맞춰주려고 할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중한 고객이 우리 회계법인을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자사의 기업을 더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싶은데 너무 짜게 기업 평가를 해주면 다른 회계법인을 찾아가야겠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로 객관적인 평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다소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왕이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줄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회계법인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서 종속기업에서 공동지배 기업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면 김밥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연결회계에서 지분법으로 변경됩니다. 종속기업 당시에는 김밥의 순자산액이 100억 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본총계인데요.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겁니다. 그런데 공동지배 기업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하면서 공정가치와 지분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계법인에게 청구의 가치평가를 맡겼더니 가치가 1000억 원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있던 종속기업 100억 원을 먼저 지웁니다. 그리고 1000억 원에서 나의 지분 90%를 곱합니다. 900억 원이 나오죠? 이걸 이익으로 기록합니다. 900억 원 빼기 100억 원 해서 800억 원이 재무제표에 기록됩니다. 막대한 평가이익을 얻게 된 것이죠. 순자산액은 100억 원으로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 평가기관이 청국이라는 자회사를 얼마로 가치평가해주느냐에 따라서 평가이익은 엄청난 숫자가 찍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AB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번 곤혹을 치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버가 하는 일이 재미난 상상을 해보는 거잖아요. 재미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이겠습니다. 뇌피셜이니까 진짜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소설입니다. HAB는 종속기업이 4개입니다. 그중 기업 가치가 큰 기업은 엘레바와 이뮤노믹입니다. 만약 지분을 팔거나 어떤 이유로 지배력 상실이 생기고 종속기업에서 관계기업으로 변경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엄청난 단기순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지배력 상실에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증선이 바로 열려버립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기준은 지분율입니다. 사실 더욱 궁극적인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의 기준은 지배력입니다. 그리고 기업 간의 계약은 지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